같은 맥락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대생이 따놓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자격증이 있나 봅니다. 세상의 모든 공대생들이 가져야 할 자격증. 근데 의외로 많은 공대생들이 모르고 따지 않는 자격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취업은 할 수 있지만 회사가 경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때 구조조정 안 당할 수 있느냐, 희망퇴직 안 당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예. 공대에 지나가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과 학생들은 땡땡 기계 기사 자격증. 그 다음에 전기 관련 학생들은 전기 기사 자격증. 토목 관련 학생들은 토목 기사 자격증. 이거를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는 이제 학생들 보고 따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이 따는 학생들이 없어요. 언제 딸 수 있냐면 대학교 3학년이 마치면 그 다음 4학년 때 상반기에 시험이 3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애들은 혼자 그 정보를 알고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높은 기업들, 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기업, 여기에는 이 기사 자격증과 영어 시험이 그 어학 점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눈높이에 갈 수가 있고, 제가 이 자격증을 딴 학생들이나 몇 명 물어보면 이 자격증을 따면 웬만한 학교하고의 그 레벨은 지방이든 인서울이든 뒤집어진다. 이 자격증이 우선이다. 물론 뭐 최고의 그 학교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 학교들하고는 아니겠지만 이 자격증 하나로 그 상당히 좁힐 수 있군요. 상당히 좁히거나 뒤집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방의 학생들이 뭐가 문제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걸 언제 따는지를 몰라요. 정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발 그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원 없이 노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아도 됩니다. 그 스펀지밥의 뚱이처럼 난 내가 없어. 그 대신 2학년 때 어학연수를 갔다 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마스터를 해가지고 반드시 3학년 되기 전에 또는 3학년 때까지 어학 점수를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 뭐 한 1, 2차 때까지 자격증을 딱 따면, 기사 자격증을 따면 그러면 영어 어학 점수랑 기사 자격증이 딱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꽤 수준 있는 공기업들, 그 다음에 인서울에 흔히 말하는 1군, 뭐 2군의 건설 회사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세상의 모든 공대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한 40대 정도 되는 구독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인서울 최고의 K대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한 40대 정도가 넘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구조조정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K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도 구조조정을 당하느냐 하니까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 옆 부서에 그 H공대 나온 직원이 있었는데 부서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업을 하고 있고, 친구도 나와가지고 내가 H대 공대 나왔는데 난 뭐 할 거 없겠느냐, 난 내일 하겠다 했는데 그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가 물어봤죠. 혹시 그러면 그 최상위권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런 기계학과에서 딸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을 따지 않았냐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을 보면 그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이름으로 너무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는지도 본인이 몰랐대요. 막상 나중에 뭐 졸업할 때쯤 회사 다니면서 이 자격증이 있었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서울은 인서울이라고 학교 이름으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또 못 따거나 안 따고, 또 지방의 아이들은 또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못 따고, 그러나 취업은 잘 되지만 취업 후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세상의 모든 공대생들한테 제발 좀 기사 자격증을 시간적으로는 하나밖에 딸 수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따라고 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대생 기사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취업을 한 이후에 공대생이 취업한 이후에도 공부를 좀 게을리하지 말고 이걸 따놓으면 좀 더 철밥통이 될 수 있다. 좀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 이게 또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공대생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의 끝판왕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사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 공대생들이 딸 수가 있죠. 근데 대학생들은 이거 아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장인들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기술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악랄하기 그지없는 자격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계 기술사, 전기 기술사 자격증, 토목 기술사 그 관련 자격증들이 여러 개 많습니다. 어쨌든 끝 글자가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대학생들이 모르냐면 따는 조건이 대학교 다니면서 기사 자격증을 따고 그 후 관련 기업에 들어가서 생산 활동을 기업에서 4년간을 해야지 이 기술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따기 힘드냐면 대학 졸업하고 4년 정도가 되면 회사적으로 볼 때는 아마 대리 직급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리 정도 되면 회사에서도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남자들이 많은 분위기의 회사다 보니까 저녁에 회식도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공부할 시간조차 없어요.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아마 한두 살 많으면 유치원 전후에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없는 그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예. 제 아는 형님이 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형님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절대적인 가족의 지지, 사모님이 주중이든 주말이든 우리가 당신을 없는 취급을 하겠다. 가사일은 하지 말고 주말에도 가족 일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은 공부만 해라라는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이 공부할 시간이 안 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럼 취급되는 어떤 전문 이 기술사의 난이도나 어떤 대우가 고시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고시급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항상 공부를 했고 주중에는 회사를 마치면 회식 자리도 있었죠. 아무래도 예. 그 건설 관련 회사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회식에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 자기가 시간을 내서 또는 시간을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항상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합격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다. 그렇게 하시고도 3년이 걸렸어요? 예. 1년 만에 합격하는 누군가는 있겠지만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그 공대생들이 나이가 한 40 전후에 주로 따는 그 기술사 뭐 자격증이다라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형님 얘기로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 기술사 자격증이 따서 뭐 하느냐? 네. 뭐가 좋으냐? 회사가 아무리 어렵고 구조조정 당해도 거기에 대한 풍파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 저는 우선적으로 승급이 되는 거예요. 진급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진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진급이 되고 이 형님 얘기로는 월급이 바로 100만 원이 오른다. 그래요? 예. 자격증 수당. 자격증 수당. 이 건설 관련 회사에서는 기술사 자격증이 몇 명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회사에서 또 정말 안 좋아서 잘랐다. 아니면 구조조정을 당했다 해도 이 기술사 자격증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얼마든지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스카웃이 모셔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님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잡을 수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한 200만 명이라던데 그렇게 많아요? 이 기술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2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100명 중에 한 명. 예, 이런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대생들 알고 있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라 이런 예. 얘기를 볼 수 있죠. 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혹은 한 번 더 도전하기 위해서 재수를 결심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오랜 고등학교 선생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재수에서 성공하는 아이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다고요. 좀 어떤 아이들이 좀 재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공부하는 패턴을 쭉 뭐 1년 동안 보고 2년 동안 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네,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재수를 해야 할 학생과 재수를 너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학생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자를 말씀드리면 저는 3등급까지는 재수를 한번 해봐라. 여기서 3등급은 예. 교과 내신이 아니고 고3 때 모의고사 평균 3등급 또는 6구평 3등급 또는 수능 3등급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과 최상위권 대학에 도전했다가 그의 컨디션 실패 아니면 수능 난이도 뭐 조절 실패로 한 등급 정도 내려가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등급씩 내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학생들이 그 평상시에 그 등급을 맞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한 게
저는 굉장히 아깝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저는 반드시 재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볼 때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기준은 3등급까지는 공부할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가. 공부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려면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습관, 연필을 쥐는 습관,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 그게 3등급 이렇게 전후 언저리, 3등급까지 그 언저리 학생들까지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를 못 봐가지고 재수를 한다?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공부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최상위 학과에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결국은 기자님도 물어봤지만 재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재수는 또 쉽습니까? 아마 여기가 답답할 겁니다. 무너지는 심정도 있고 꽉 막힌 심정도 있고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애들이 이러죠. 내 친구는 대학교 갔는데 저는 1년 늦게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졸업할 때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학과 가서 졸업을 하면 그 1년 늦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지금 답답한 그 심정을 절망감으로 승화시키든가 극단으로 여러분들을 몰아세워 가지고 공부를 하면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대에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결과를 어떤가, 재수를 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교 갔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원하는 점수대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그 학생들한테 제가 올해나 내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도 원하는 성적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성적의 결과는 대학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 1년간의 노력 아니면 고등학교 3년간의 노력과 결과는 20살 넘으면 그 노력은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해 줍니다. 헛되지 않다. 이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지런함, 노력으로 사회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꼽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만족해가지고 자기 진로를 찾아가면 또 좋은 결과가 아마 나중에 역전할 수 있으니까 그 하여튼 3등급까지 또는 그 네. 언저리까지를 저는 항상 학생들 보고 재수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도 우리 땡땡땡 선생님 모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지금 질문지 없어서 미처 말씀을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은 끝으로 정리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죠.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이제. 예.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이들 성적이 학부모님 성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담임하면서 특히 3학년 담임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대학교나 학과 찾아갑니다. 선생님들도 신경을 쓰고. 근데 등급이 좀 그와는 반대인 학생들은 신경 안 씁니다, 사실. 근데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못지않게 이 답답함이 미어터지고 신경을 쓰시죠. 근데 내 아이가 성적이 나의 성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성적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어느 학과를 갈 수 있을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볼라 해도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 아이 진로에 대해서 담임선생한테 물어봐도 될까라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전화를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담임을 하면서 1+1도 괜찮으니까 그 질문도 저한테 하라고 말씀을 학기 초에 항상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새 학기가 되면 자녀들 진로나 성적이 궁금하다면 학교에 전화해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쌤한테 전화하기가 좀 부담이 간다 하면 저한테 메일이든 뭐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하시면 제가 아는 거는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고 그 대신 모르는 거는 주위 선생님들이나 또 저도 더 알아보고 알아내서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자녀분들 성적에 기죽지 마시고 담임쌤이든 저한테든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성적이 좀 낮다고 해도 20살 넘으면 인생 역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단 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학부모님들은 기죽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여튼 또 1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땡땡땡 선생님 멀리 저 함구 도시에서 오셨는데 오늘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얘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